제가 좀 까불어 봤습니다. 그냥 피식하고 웃으라고. 한성 선생님, 죄송합니다. 매우 존경합니다. 자, 지금 육모 끝난 지도 일주일 지났죠. 대부분의 제 고3들은 곧 내신 준비를 하고 N수생들도 곧 내신 휴강에 돌입할 거예요. 정시 대비하기 매우 애매한 시기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 3주를 어리버리하게 진짜 멍 때리면서 보내게 될 때도 많아요. 특히나 육모를 망친 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혀서 막 여기저기 댓글로 물어보고 다닐 겁니다. 알아요. 근데 이런 식이겠지 뭐. 선생님 지금 몇 번 틀렸는데 무슨 공부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육모는 망쳤지만 우리 수학 1등급은 받고 싶은 정시 파이터라면 무조건 이 5가지의 목숨 걸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육모를 망쳤는데 선생님 수능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대한 매우 명확한 답을 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육모 맞은 문항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번 시험만 봐도 14번까지는 너무 쉬웠다 보니까, 그리고 어려운 15, 21번, 22번만 막 오답하고 그러겠죠. 근데 평가원들은 우리에게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얻어갈 무언가를 줍니다. 반드시요. 근데 여러분들 뭐 다시 풀라고 하면 안 풀 거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고 적용해 봅시다. 제발 묻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딱 20초만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고 설계를 해야 될지. 그러면 진짜 문제를 보는 시야가 완전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제가 2개만 좀 보여드리면, 10번 문항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그 문제. B분의 A 구하는 거였나요? 근데 주어진 조건들 보면 밑이 3이고 9인 이런 로그가 나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 조건들과 연결 지어 봤을 때 로그 B분의 A를 구하는 것으로 보면 어때요? 어렵지 않겠죠? 물론 밑이 3인 거. 그럼 얘는 로그 3의 A 빼기 로그 3B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끼리 뭔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식을 정리할 수도 있고 훨씬 쉬워지지 않겠어? 굳이 A하고 B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근데 이런 매우 사소한 행동들이 시간을 세이브하고 실수할 가능성을 매우 줄여줘요. 하나만 더 볼까? 10번 말고 모두 쉬웠어요. 12번 쉬웠지. 12번 구하는 거 뭐였죠? 제발 구하는 거 봐. A1에다가 A6 이렇게 한 곱했던 거였어. 그쵸? 근데 평가원이 바보도 아니고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는 것으로 답이 나온다면 그냥 A6만 물어보죠. 왜 A1을 곱하게끔 줘? 진짜 평가원은 의도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요? 얘를 정리하면 A1의 제곱에다가 아래 5제곱 아니에요? 물론 A1을 구해도 상관없는데 A1의 제곱을 구하면 어때요? 주어진 조건 봐봐. 아마 A1에다가 뭐 A1 뭐 이런 어떤 느낌 아니었나요? 왜 있어 이거? A1에 대한 제곱 그 자체를 구하라고. 선생님 안 해도 되는데요? 알아. 근데 이거보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을 때 이 방식, 문제 구하는 거 기준으로 설계하고 조건들과 연결 짓는 습관을 가지고 풀면 훨씬 좋다고요. 아니 정말로 진짜 무시하지 말고 꼭 해봐요. 이게 평가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고능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쁘게 문제를 설계해 주신다고 다. 그래서 믿고 따라 하시면 내가 할 뻘짓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었던 거 15번, 21번 문항 있죠. 이걸 똑같은 과정으로 풀리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 아니 뭐 문제가 아예 다른데 뭔 개소리냐? 그게 아니라 평가원은 이 어지간한 고난도 문항에서 어떻게 풀게끔 주냐면 시행착오를 통한 어떤 것을 가정하고 조사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추측을 해요. 이게 맞겠는데? 그럼 이거 아니지 않을까?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수학적인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끔 줍니다.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15번이나 21번이나 뭘 구하는 거였어요? 어차피 fx 아니었어요? 근데 fx가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 조건들이 이해도 안 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 시행착오에서 fx를 뭐 하나 가정해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조건들이 술술 읽히지 않겠어? 왜냐면 내가 몰랐던 것들을 의식하면서 보려고 하니까 막 모르는 게 막 투성이잖아. 어떡하지? 근데 얘 하나 알아내면 그 다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추측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뭔가 하늘에서 발상이 툭 하고 떨어지게끔 바라는 게 아니라 직접 가정해보면서 이런 원리가 발견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 근데 문제는 그게 15번하고 21번이 완전히 똑같았었다는 거야. 과정이요. 안 믿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그거 없어도 쉬운데 이런 걸 뭘 해야 되냐라고 느껴지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이번 일요일에 한 300명 정도 학생들을 데리고 무료 특강, 이제 육모 분석 특강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이 15번하고 21번에다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기출문제 두 문제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연결시키면서 보여줬거든요, 풀이를. 근데 처음에 다들 아니 이걸 왜 풀어주지? 이런 표정으로 있어. 나를 의심하는 거죠. 근데 점점 그 표정이 이거 겉모양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풀이 과정이 똑같구나 라는 그 뭔가 깨달은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야, 이거 보고 있다면 댓글 남겨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수능 날까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는 문항인데 푸는 과정이 일관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는 순간 9월 수능은 뭐 어떤 유형이든 난이도든 상관없이 결국 1등급을 변별할 이 15, 21번, 22번에 대한 똑같은 일관된 태도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요. 반드시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조금만 더 제가 힌트를 드리면 21번, 이번 6월 모의고사 문제랑 어떤 걸 연결시켜줬냐면 25학년도 6월 21번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풀이 보여드렸죠. 근데 댓글이 막 그렇더라고. 무슨 이런 문제 쉬운 걸 저렇게 푸냐. 아니 얘랑 과정이 똑같아. 정말. 근데 또 이러면 또 안 돼요. 뭐 21번 뭐 교점 함수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 근데 수능 날에는 아니 작년 수능 문제만 봐봐. 21번.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봐요? 절대 못 보지. 처음 보는 문제가 올해 수능에서도 나올 거라고. 근데 과정은 분명히 또 똑같을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6월 이제 분석 특강을 하기 전에 기존 수강생들이든 특강생들한테 얘기했다니까. 얘들아, 육모 분석 특강 때 내가 했던 대로 일관되게 못 풀면 채널 폭파시키겠다. 악플 남겨라 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댓글 좀 남겨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무지성으로 뭔가 많은 풀이를 배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여러 방향으로 풀어주는 거 매우 좋은 태도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지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 22번만 봐도 우리 확률과 통계다, 뭐 경우의 수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 막 말도 많고 풀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 그 풀이들이 떠오르던가요?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우선순위는 뭘로 둬야 되는데요? 교과서, 개념이요. 이거 무슨 단원이에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죠. 이건 어떻게 교과서에서 얘기하냐면 대입하고 나열하고 관찰하면서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패턴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점화식 가지고 일반항을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다음 항, 다다음 항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떠한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지를 알아내는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확률과 통계 문제 같다 라고 느껴지는 건 뭐 오케이인데 실제로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22번의 이 유형 문제가 나온다면 혹시 확률과 통계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풀리려고 했던 문제도 안 풀리겠지. 분명히 평가원은 수열 기납적 정의 문제니까 내가 첫째 항부터 이렇게 나열해보면서 관찰하면 분명히 어떤 패턴이 보이고 원리가 보이겠지. 그걸 반드시 끄집어내려고 해야지. 발견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태도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나열해가지고 답을 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주관식인데 다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AK는 뭐 20이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도 풀 수 있게끔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무지성으로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뻐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워야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고난도 평가원 기출을 찍먹하거나 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애매한 3, 4등급이 그래요. 쌤, 저 2등급 목표인데 과거 기출, 그 틀딱 기출 어려운 것들 넘기면 안 될까요? 최근 5개년 22번 이런 것들 안 풀면 안 될까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죠. 절대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기존 기출 문제들을 다 풀고 분석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출제해요. 즉, 뭐 재작년 22번 소재가 뭐 내년 뭐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찍먹하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육모 21번 문항이 25학년도 6월 21번의 과정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뭐 수능에서 15, 21, 22, 뭐 28, 29, 30까지 6개 다 버린 다음에 76점으로 딱 3등급이 최종 목표라면 뭐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발 지금 뭐 엔제 풀고 이런 것들보다 다시 한번 기출로 돌아가서 점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할 사람을 조금만 섭외했으면 좋겠어요. 인강에서는 학습 게시판, 뭐 과외쌤, 조교님들, 뭐 아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딱 막힌 부분, 그리고 내가 했던 풀이와 생각들 다 얘기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고 뭘 채워야 하는 건지 좀 집요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빈틈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수능 날에 돌아옵니다. 내 약점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고민하지도 말고 쌤 이거 못 풀겠어요,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생각을 했고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은 3, 4등급이라면 다시 한번 기출 보란 얘기야. 근데 제가 그 기준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어때요? 좀 방향성이 보이죠? 조금은? 결국 육모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했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인 거죠. 내 최고 점수를 찍어야 할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 가지고 멘탈 나가 있지 말고, 또 점수 때문에 막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잘 끌고 가세요. 이게 역시나 뭐 본인의 부족함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발견했다면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좀 더 공부 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저도 시간 되면 직접 꼭 대댓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크고 중요한 시험이 2번이나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부디 9월하고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까지 도달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좀 웃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 긍정. 아니 학원 왔다 갔다 해보면 진짜 다들 뭐 이렇게 이제 가방이 얼마나 무거우면 그래. 허리가 거의 접히겠어.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데 이제 무릎 나온 추리닝에다가 진짜 허리는 엄청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보여.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허리도 펴고 당당하게 밥도 많이 드시고 잠도 충분히 자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최대한 공부할 때만 몰입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이 외롭고 뭔가 힘들게 공부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구독 해주시면 좋고 뭐 좋아요만 눌러도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